검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해보셨습니까?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이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진 것이죠. 해보셨습니까? 장관님 치하에 저는 검사들이 한 번도 달라진 그렇게 해본 것이죠, 적이 옛날하고. 없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이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저 행정처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형법에서 39조에 보면은 동시에 심판받을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불리한 경우가 생길 경우 임의적 그 감면 사유로까지 규정을 하고 있고 예, 또 형소법 5조나 9조를 보면은 토지 관할, 사물 관할 달려오는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결국은 한 피고인이 여러 개의 사건이 있을 때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피고리 얘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예. 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7개의 사건으로 많을 때는 일주일에 3, 4차례 재판을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사건을 쪼개서 또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법원에 출석을 하게 만들고 다음 사건 준비할 기회도 주지를 않고 결국은 법정에 가둬두겠다는 법정 연금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 인정하십니까? 의도가 그 의도로 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에서 얘기하듯이 빨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서 빨리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쪼개기 재판을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쪼개기라기보다는 분리해서 하자고 하는. 자, 그러면은 재판이 늦어지는 것이 이재명 피고인의 잘못입니까?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 기록이 아마 이 한 건인데 20만 페이지인가 된단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211명이가 된다고 합니다. 공소장이 뭐 한 150페이지 될 정도로 복잡하게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건들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우리 그 대학 때 배운 그 독일 법원에 의하면 논리적인 자는 간명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과연 정상적으로 당연하게 상식적인 사건 수사를 했었으면 기록이 이렇게 많고 증인이 이렇게 많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재판이 그냥 몇 년씩 지연될 정도로 복잡한 사건을 만들어 놨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무리한 수사, 무차별적인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동의 않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가지 여쭤보죠. 시중에서는 하는 얘기가 지금 검찰이 야당은 탈탈 털기 수사를 한다.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는 벌벌 떠는 수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관님은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검사들의 수사 행태는 장관님이 생각하던 검사의 모습, 생각하는 그 기준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개별 검사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장관님이 검사 시절에 보이셨던 그 자존심과 명예감을 생각하면 지금 장관님의 답변하시는 모습은 전혀 과거의 모습과 다르다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권을 가진 장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진상도 확인하고 문제도 지적하고 문책을 커서 문책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별 수사 상황에 대한 진행 과정이나 진척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 그러면은 과정을 장관님이 통해서 따로 다 존재하셔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지금 떠드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개별 사건의 잘잘못과 어쨌든 내용을 다 지휘하는 건 검찰은 아니라고 과거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쌍방울 사건만 해도 마찬가지죠. 4명의 그 피고인들을 쪼개기 기소를 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약한 고리를 만들고 개인적으로 고립을 시켜서 불안감을 느끼고 자백하게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관행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사 내용을 보면은 그런 지적이 타당하다는 게 쌍방울 사건 수원지검 내부 보고서를 보면은 그것은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돈을 받았다는 리오남 금품 수령 현장에 나타난 적도 없었던 것이
남한의 공문, 북한의 공문, 경기도 공문에 의해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국가보안법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검찰의 조작 의도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수사 진행 상황과 그다음 당사자들의 검거 상황 등이 고려되어서 순차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법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내용이고 법정 안에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과 국회 의혹 제기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씀을 찾고 오시는데, 장관님은 검찰 행정의 책임자고 검찰총장의 국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 관행 때문에 대신 출석해서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용을 파악하고 오셔야 맞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줘야지, 내일이 아니라 모르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앞으로 아니, 검찰총장을 출석시켜야 하는 것이겠죠.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진상을 확인해서 오시란 말씀이죠. 근데 그거는 사전에 질문 요청 아니, 주시면 제가 언론에서 확인해서 오겠습니다. 여러 번 보도가 되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질문지를 안 보내줘서 진상 파악을 안 하신다면 그 자리에 계셔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타당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전에 질문드린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한번 그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그 동일한 사건인데도 피고인별로 일시, 장소, 액수가 달라진다는 점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금품 수령자라고 특정했던 사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검찰에 협조한 대가로 주가 조작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하시면 장관님이 사무감독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린 걸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공소장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 당시 기소 당시에 수집된 증거를 갖고 했던 거고, 그 뒤에 기소되면서 조금 더 구체화 보완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의문이 있거나 사실이 다른 부분은 법정에서 그 사유를 가지고 맹렬히 다투어서 근데 무죄 제가 주장을 해야 하는 말씀드리는 게 이 맞지. 내용들을 합해 보면 검사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몰아가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을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검사 오래 하셨지만 검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해보셨습니까?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이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달라진 것이죠. 해보셨습니까? 장관님 치하에 저는 한 검사들이 번도 달라진 그렇게 해본 것이죠, 적이 옛날하고. 없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이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님, 네.